안녕하세요.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오늘 되게 짧게 하려고 했더니 또 이렇게 새로운 분이 오셔서 길게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잘 지내시죠?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몇 주 동안 쉬었어요. 그 나네마 라이브를. 원래 하긴 했죠. 월요일날 저희가 제품 얘기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공개로 하다 보니까 네. 그 다른 분들은 못 들었죠. 그 수요일날 하려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수요일마다 그 계속 일들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걸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막상 또 해보려고 하니까 되게 또 쑥스럽고 그래도 뭐 저 자신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압니다. 리브레라이프 TV님 안녕하세요. 리브레라이프 TV님 곧 TV로 방송을 하시겠다는 뜻이겠네요. 네, 기대를 해 봅니다. 저희 그룹은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러니까 유튜브는 아직 안 하더라도 유튜브를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나도 이거 해야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니까 파트너 쌤들이 소리가 안 들려요? 웬일이야? 알겠습니다. 자, 마이크 들리세요?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리 잘 들리시는 것 같던데? 그쵸? 들리죠? 잘 들리시죠? 지금도 잘 들리시죠? 지금도? 이렇게 소리 안 들린다고 그럴 때는 제가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음악 소리도 조금 들리세요? 뒤 배경음악 조금 깔았는데 이제는 저도 게을러져 가지고요. 예전엔 막 1시간 전부터 아까가 더 잘 들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바꿔 놓겠습니다. 1시간 전부터 막 준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게을러져서 5분 안에 막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뭐 식었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9시 58분 2분 남았네요. 네. 자,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나네마 TV 검색하시면요. 저하고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스타랑 같이 하고 있는데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제 옆모습밖에는 안 보이잖아요. 윤지영님은 요새도 운동하세요? 피드 엄청 많이 올리시던데? 세상에. 아니 자기 그룹에 있는 줌미팅 안 하시고 저희 들어오면 어떡해요. 저기 최 기사님이 나한테 되게 뭐라 그럴 텐데. 자문위원 회의 때 뽀라이프님 안녕하세요. 자문위원 회의 때 남편분 성함이 뭐더라? 만나가지고 저한테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만든 자료 잘 쓰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좀 이렇게 뿌듯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은 배워진 사장님, 배워진 사장님 열정 보면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막 강의 준비하느라고 했던 꼭 저 같아서 되게 정이 가요. 배우진 사장님하고 윤재영 사장님은 정말 잘 하실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이 평생 지치지 않게 가려면 에너지의 배합을 잘 하셔야 돼요. 평생 사업이시잖아요. 제가 더 영광이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저는 이제 되게 돈이 없어가지고 직장을 다니다가 바디 시그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다시 정말 오랜만에 나네마 라이브를 켰더니 정말 반가우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네요. 여기 아주
채팅창에 이렇게 막 써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진짜 제가 막 이게요. 일반 강의하고는 너무 다른 게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표정이 있나요? 뭐 제가 얘기하면은 뭐 알아들었다는 것처럼 그 끄떡거리기라도 하면 제가 좋을 텐데 그냥 무심하게 쳐다봅니다. 그럼 저도 같이 노려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침묵이 또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럼 그러다 보면은 단어가 막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렇게 그 채팅창에 이렇게 해주시면 바디 시그널님 잠깐 들렸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채팅창에 글을 해주시면 제 얘기를 듣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제가 그 힘이 나죠.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유튜브에 좀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각설하고 그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도 이제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제가 맨날 10시, 11시에 집에 가니까 조금 그 가족들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전 이게 좋아서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그 월요일날 저녁 9시 이번 주 월요일 걸로 끝났죠. 그리고 이제 줌으로 이제 돌렸고 매주 수요일마다 이게 하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날 같은 경우는 제가 차를 안 가지고 와요. 그래서 차 빼달라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집에 가보면 한 11시, 10시 정도에 끝낸다 하더라도 11시 반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한테 조금 미안하긴 하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핵심만 얘기하고 끊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양반이 빨리 끝내고 집에 가려고 하는구나, 이걸 의무처럼 생각하구나, 의무처럼 생각하면 이거 하겠어요? 못하지.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어떤 글이라도 좀 올려주세요. 어떤 거라도. 그러면 제가 좀 힘이 좀 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되게 많은 분들이요, 특히 젊은 분들이에요.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얘기들. 특히 이제 젊은 층 사업자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당연한 거죠. 처음부터 딱 만나가지고요, 그 사람을 완벽하게 설득을 해서 이 사람 오늘 만나는데요 사업하게 했어요 제가. 딱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쉬운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뭐 5천만 명이 다 성공하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다행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세대까지는 그래도 시간의 속도가요 조금 느렸어요. 근데 지금 세대를 살고 있는 MZ 세대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열어봐도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거든요. 계속 상품들이 뭐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것들은 볼 수 있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진득하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 딱 만나가지고 벌써 칼 딱 꽂고 시작하는 거죠. 자, 하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바로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뭐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요,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성격이 저도 되게 급하거든요. 저 말 빠른 거 보세요. 엄청 빠르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속도보다 말이 빠르다 보니까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많이 하고. 근데 친구들을 만나서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은 심리적으로 조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빠지기 쉬운 함정은 이 사업이 이성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원래 안 되게 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나나 뭐 얼마나 잘났다고 사람들을 몇십만 명, 몇만 명, 몇천 명, 10명, 20명을 여러분이 말을 듣고 모을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도 직장 다니다가 네트워크를 시작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부를 하다가 네트워크 시작하고, 직장 다니다가 네트워크 시작하고, 어디 아파가지고 제품 먹고 좋아서 네트워크 시작하고,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죠. 대부분이.
네트워크의 비전을 보고 시작했습니다. 저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인데요. 뭐, 저 스카우트 하려는 데가 10군데가 넘고 그러는데 다 거절하고 지금 저는 폴라이프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이제 바깥에 나가서 하다가 일이 안 돼가지고 어느 거 뭐 없나 찾다 보니까 폴라이프가 발견이 된 거고, 너무 아파가지고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병원에서도 뭐 안 듣고 이러다가 누가 폴라이프 뭐 트랜스펙터가 좋대더라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아서 폴라이프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환자였거나 바깥에서 루저였거나,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수님, 사모님이신데 그냥 그리고 잘 살 만큼 살아요. 그런데 이 문화가 좋은 거예요. 네트워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도 참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아기를 못 낳았단 말이에요. 결혼해가지고 5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35살에 결혼해가지고 40살에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환갑일 때 우리 애가 20살, 20살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늦은 거죠. 왜? 아기를 낳을 수 있을 만한 돈이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차나 한 대, 모닝이라도 한 대 있어야 아이들을 싣고 날르고 그럴 텐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5년 있다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폴라이프를 만난 거죠. 왜? 직장에서 잘 나갔으면 그랬겠어요? 이상하게 일하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돈은 많이 벌고 싶고. 근데 이제 네트워크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명단 작성해서 만났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뭐가 있어요?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열등감이라는 게. 그래서 전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전 옛날에 사람들한테 할 얘기 있어서 만나면 이게 네트워크가 아닌 것처럼 빙글빙글 이렇게 돌리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다 알죠? 조금만 얘기하다가 착각하고 그 친구가 알아듣는 순간이 있어요. 쟤 알아버렸네? 벌써 얼굴 표정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을 못하는 거죠. 백전백패였습니다. 백전백패.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한테 처음에 얘기했다가 정말 크게 맞았어요. 정말 크게 물어뜯겼죠. 저를 아주 경멸하는 눈빛으로 보더니 넌 새끼 맨날 그런 것만 하고 다니냐 이러는데, 야, 이 친구가 나를 평소에 어떻게 봤길래 그렇게 얘기를 하지? 지금 그때가요, 제가 아미 할 때 그랬으니까 20대였단 말이죠. 20대 초반. 와, 근데 지금도 그게 남아있어요.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설득력을 못 갖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처음 만나가지고 쇼부를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농부도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가을까지 기다리는데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바닷가 사람인지 맨 잡아가지고 그냥 바로 날로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저 사람이 그 강의를 할 때 좀 웃기려고 하는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고수들을 많이 만나면서요, 그분들이 이렇게 훈련이 된 걸 봤어요. 저 사람들은 저게 분명히 태생이 아니라, 타고난 게 아니라 훈련되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이라고까지는 아니고요. 사람이 원래 이렇구나라는 거를 되게 알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좀 편할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는데,
읽었던 책은 아니고요. 그 책에서 그 용어를 받아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알아봤어요. 요새는 책 제목도 잘 말씀 못 하겠더라고요. 뭐 되게 그 책 한 민국 이런 거 보니까 뭐 저작권 이런 거 막 얘기해가지고요. 대박. 이게 갑자기 없어져 버렸네. 자.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심리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가뷰티 TV님 안녕하세요. 네. 오잉? 네. 오잉네가 뭐죠?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잘못 누르고 있었구나.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요새는 젊은이들의 유흥 문화가 많이 다양해졌지만 과거에는 큰 시험이 끝나고 나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나이트클럽에 놀러가곤 했습니다. 문 밖부터 장동건, 강호동 등의 이름표를 붙인 웨이터들이 먹이를 낚아챈 외가리처럼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라며 목청을 높이고 일행을 안내합니다. 일행은 홀 안에 들어가자마자 귀청을 찢는 스피커 소리와 현란한 조명으로 이미 제정신을 반쯤 잃습니다. 서로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옆에 사람은 안중에 없고 무대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몸이 들썩댑니다. 그런데 항상 나이트클럽에 가면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주문을 받는 웨이터들은 이 시끄러운 구석에서 어떻게 말을 알아듣는지 일행이 주문하는 까다로운 메뉴들을 다 알아듣고 술값을 협상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날라줍니다. 이런 곳에 며칠만 있어도 직업성 난청이 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알아듣는 것일까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도 귀에 대고 소리를 질러야 될 정도이니 감탄을 넘어 신비로울 정도입니다. 인간의 지각 능력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것 중 하나는 선택과 집중의 능력입니다. 후쿠시마 지진 때도 아들을 찾아 헤매던 노모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며칠 동안 구조대를 설득해서 무너진 건물을 샅샅이 뒤진 끝에 결국 아들을 구해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오로지 아들의 생사에만 매달렸던 어머니의 놀라운 집중력이 그 희미한 신음소리를 듣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나이트클럽 웨이터들의 시끄러운 가운데도 손님의 주문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직업적 훈련에 의한 고도의 집중력 덕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능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아무것도 보고 듣지 못할 것입니다. 1953년 영국 왕립 런던 대학에 근무하던 콜린 체리는 인간의 집중력을 시험해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목한 관심사는 인간이 어떻게 여러 사람의 대화가 동시에 들리는 와중에 상대와의 대화에만 집중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서양식 칵테일 파티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어울려 대화를 나눕니다. 귓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가 스쳐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 귀에는 오로지 눈앞에 서 있는 아리따운 아가씨의 이야기만 들립니다. 체리는 이를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체리의 체계적인 실험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간은 여러 개의 대화의 흐름 중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 정보를 이용합니다. 즉, 어떤 때는 왼쪽 후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다가 다음에는 오른쪽 상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는 식이죠. 그러면 과연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귀는 자신에게 필요 없는 소리에 대해선 마치 효율이 뛰어난 필터를 끼운 것처럼 걸러내버립니다. 체리의 실험에 따르면 양쪽 귀에 서로 다른 대화 내용을 들려준 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헤드폰을 끼고요,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선 다른 얘기하고 이쪽에선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녹음을 해가지고 두 개를 들려주는 겁니다. 체리의 실험에 따르면 양쪽 귀에 서로 다른 대화 내용을 들려준 후 어느 한쪽에만 집중하라고 했을 때 시험자는 반대쪽 귀에 들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 문장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을 뿐더러
심지어 영어로 이야기했는지 독일어로 이야기했는지도 구분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와중에 어디선가 내 이름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상하게 그쪽으로 귀가 쫑긋해지고 그들의 대화 내용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누구와 누가 사귄다더라 는 이야기에도 갑자기 귀가 쫑긋하는 것,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죠? 집중력이란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점점 잃어가고 있는 미덕 중의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독서산매경이라는 말처럼 무언가에 몰입해 있으면 주위에 별일이 생겨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집에 식구들이 북적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에 매달려 판사가 되고 의사도 되었죠. 그러나 요새는 수시로 메시지가 울려대는 스마트폰, 뭐 이런 쪽은 이제 저희하고 이제 물론 같은 얘기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이제 심리학 용어인데요. 사람들은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것 쪽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관심이 없어 하는 것을 잡음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뇌가.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서 할 얘기 있어. 딱 이렇게 했을 때 너 꿈이 뭐야? 얘기하고 갑자기 폴라이프 사업을 얘기하면 우리는 폴라이프 사업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다단계죠. 다단계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앉아봐. 그래 놓고는 거기에 대해서 장장 몇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싸우죠. 그리고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죠. 이게 왜 좋은지,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게 왜 내가 이걸 왜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그분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주제를 꺼내놓고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데에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었죠. 책을 읽으세요. 그랬을 때 저는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책을 갖고 다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책을 갖고 다니세요. 책 갖고 다니거든요. 제가 이 책 아마 몇 주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이 책 너무 저 아직도 못 읽었습니다. 매달 갖고만 다니고 가방만 무거워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칵테일 파티 효과가 나왔길래 제가 좀 알아봤다.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죠. 왜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으세요? 디지털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이 칵테일 효과를 이용한 마케팅이래요. 영어로 돼 있으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영어 쪽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딱 봤을 때 자기한테 관심 있는 것부터 찾아내기 시작해요. 그게 아무리 글씨가 크고 작고 상관없이 저 같은 게 페이스북 이런 거 찾아내잖아요. 해시태그 이런 것들이 찾아내죠. 책을 읽을 때 저도 이런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책을 읽으실 때요. 요 언리시라는 이 책 있죠. 이 책을 제가 좀 보고 카메라가 없으니까 좀 그래. 이 책을 딱 보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서점에서 이 책이 좋은 책인지 안 좋은 책인지 보려면 책 보는 방법이 있죠. 맨 처음에 뒤쪽을 먼저 보죠. 그 다음에 프롤로그 읽어보고 에필로그 읽어보고 그러는 거죠. 근데 프롤로그를 읽었을 때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왜 썼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10명한테 이 책 다 나눠주고요, 프롤로그를 읽어보고 핵심 단어 5개만 뽑아보세요 딱 얘기하면, 자 문제, 이 10명의 사람들이 핵심 단어를 똑같은 핵심 단어를 5개를 뽑을까요? 전혀 다른 핵심 단어를 뽑을까요? 해봤거든요. 저희가 전혀 다른 핵심 단어를 뽑습니다. 왜 전혀 다른 핵심 단어를 뽑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돼서, 아니면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직원들이 자꾸 그만둬. 그러면 리더십이라든지 뭐 경영이라든지 이런 쪽이 벌써 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걸 핵심 단어로 뽑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핵심 단어로 뽑습니다. 그게 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핵심 단어를 뽑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발표할 때 들어보면, 대박, 어떻게 저 사람은 저 단어가 핵심 단어를 뽑지? 이렇게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관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그 핵심 단어 이외에 다른 것들은 전혀 그 보조하는 단어, 그러니까 별로 그 중요하지 않는 단어를 뽑는 거예요. 사람의 뇌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처한 상황이나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폴라이프를 만났을 때 조금 그 절망이라고 보면 좀 이거 진짜 이거 뭐 만만치 않겠다고 생각했던 건 그동안 제가 지금까지 건강 쪽에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건강기능식품이요? 그런 걸 왜 먹습니까? 제가 만났을 때가 또 몇 살 때였지? 20년 됐으니까 26살 때, 36살 때 만났겠구나. 근데 저희 부모님도요, 굉장히 건강해가지고 건강기능식품 자체가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회사는 오로지 건강기능식품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미치겠죠. 그래서 많이 헤맸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분야가 그쪽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저 사람의 관심 분야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하지만 네트워크 다단계에 관심이 없다는 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 걸 찾으셔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지? 근데 가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관심이 있어 하는 거가 뭐냐면 여행 쪽이 관심이 많아요. 이번에 그 설날 때 코로나 끝났다고 여행 관광객 수가 장난 아니게 늘었죠. 뭐 인천공항에 뭐 몇십만 명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행에 관심이 많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보상 중에 하나가 안 끼어 있는 게 없는 회사가 없는 게 다 여행 보상 프로그램이에요. 여행 쪽에 관심이 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돈에 관심이 다 많죠. 시간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런 얘기 쪽으로 얘기를 돌려보세요. 자, 이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돈을 아끼는 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돈 버는 쪽에 관심이 있을 것 같으세요? 돈을 아끼는 쪽에 관심이 있을 것 같으세요? 버는 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거에 관심 없어요. 돈 아끼는 거에 관심 많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보다는 소비자를 찾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폴라이프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돈 월 얼마 번다. 예. 근데 사람들한테 월 얼마 번다 그러면 그 통장 까라고 얘기하고요.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사기라고 얘기해요. 저도 폴라이프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게 있을 거라는 거 인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없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냐. 그리고 이제 관심을 안 갖게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제품을 네가 이렇게 하면 700원에 살 수 있다. 이런 거에는 조금 혹해요. 그게 훨씬 쉬워요. 나한테 다가오는 게. 그래서 카탈로그를 준비하고 소비자를 먼저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업 얘기 절대 하지 말고. 자, 예를 들어서 폴라이프에 나와 같은 사업자를 물론 이제 그 리더는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림만 하다가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직장만 다니다가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리더분들 네트워크에서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패스. 처음에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은 리더십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어느 누가 듣보잡 폴라이프를 하겠다고 오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한테 건강 얘기를 해서 면역 쪽, 요새 코로나가 아주 큰 역할을 했죠. 면역 쪽 얘기를 꺼내서 이 제품이 얼만데 네가 회원가입하면 얼마에 먹을 수 있고, 오토십을 하면 얼마에 먹을 수 있고, 추가 구매를 하면 얼마에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오토십으로 추가하면 얼마를 먹을 수 있다는 그 금액을 아끼는 거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소비자 20명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그 20명을 만들면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리더십이 키워집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들한테 이렇게 던져봐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저 사업을 시켜야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폴라이프라고 아세요? 그러면 요새는 이제 많이 알더라고요. 툭 던져놓고 한번 그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툭 던져놓고 그게 아니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분이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얘기 들어봤어요. 그거 어땠어요? 폴라이프 얘기를. 그리고 쭉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반론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장구, 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분한테는 그게 맞으니까 맞장구 치시고, 그리고 한 방에 끝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계속 맞춰가면서 박수를 쳐주세요. 제가 참 놀라웠던 게 저희 파트너분 중에 한 분이 사람을 만나서 리크루팅을 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귀 기울여 듣더라고요. 그거는 훈련된 것 같았어요. 듣고 적고 그리고 동의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폴라이프에 포자도 안 꺼냈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를 지지해주고 긍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죠. 당연히 좋아하죠. 그래서 다음에 만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래요. 이번에 같이 식사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윤지영 사장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결혼하실 때요. 최민수 씨처럼 딱 만나가지고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혼한 케이스도 있죠. 아주 드물죠. 그런 경우는. 한 번 만나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그 앞에서 알짱거려야죠. 그리고 계속 만나야죠. 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만날 때부터 자기야 사랑해 그러면서 사랑을 키워갑니까? 안 그렇죠. 서로에게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는 얘기가 통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만나서 식사도 하게 되고 같이 영화도 보게 되고, 사랑을 전제로, 그죠? 누구나 얘기하지 않지만 사랑을 전제로, 그리고 나중에는 누구나 얘기하지 않지만 결혼을 전제로 사랑을 키워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르익었을 때 자기야 우리 결혼하자.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 아저씨가 미쳤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언젠가 한번 대시에 들어오겠구나. 다 이미 예상하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만약에 이 사람 무슨 정신병자, 경찰에 신고한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만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평생 같이 해야 될 파트너를 내가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제비 뽑듯이 딱 뽑아가지고 파트너를 만들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뭔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나도 관심 있어.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데 관심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요, 사람은 저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한다고 그랬지? 폴라이프 한다고 그랬지? 그때서야 들을 준비가 돼요. 네. 생각해보세요. 네트워크 마케, 감사합니다. 획기적이에요? 이게 평소에 그냥 제가 하는 얘기인데. 예전에 제가 자주 했던 강의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네트워크는 사랑 고백하고 똑같아요. 평생 고객, 평생 파트너를 만드는 건데 두세 번의 쇼부를 끝내려고요? 그런 날강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지금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두 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사랑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거절하는 거예요. 전 됐어요. 왜요? 당신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사랑을 약속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당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난 진짜인데, 난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상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네트워크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스폰서한테 배신당하고 그 사재기 뭐 하고 진짜 그런 분도 계셨단 말이에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네트워크에 대한 비전은 아는데 더 이상 상처를 받기 싫어서 거절하는 거죠. 자,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가 너무 많아서 저를 거절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내 사랑을 받아주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쯤 가고 있다는 걸 항상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같이 지지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돌아보면 이 사람은 예전에 봤던 때하고 항상 그대로야. 항상 마음이 똑같아. 그러면 그 사람 마음 안 열릴 것 같으세요? 반드시 마음의 문 엽니다. 그럴 때 이제 허심탄회한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간관계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내 사랑을 안 받아주는 거야? 이러면서 나는 아닌데 말이야. 그러면 이거 똑같은 놈. 그리고 이제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저 사람이 내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나랑 평생 가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박수를 쳐주세요. 그리고 친구가 되세요. 친구가. 그리고 그 사람에 집중하세요. 본인이 관심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분이 그때서야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렇죠. 변함없는 마음으로. 항상. 그게 인공지능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인공지능은 모든 것들을 동등하게 보고 같이 밀어붙이지만 사람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선택을 하고 그쪽에 집중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을 갖는 거죠.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교회 다니시던 분들 전도할 때 전도하는 방법 두 가지라니까요. 지하철에 타고 다니면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표말 갖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 협박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고고하게 우아하게 사는 삶, 봉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저 사람 정말 존경받을 만해.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녀. 나도 교회 다녀볼까?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지하철 예수천국 불신족 다 없어졌죠? 효과 없으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예수천국 불신지옥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리크루팅 하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인간관계 비즈니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좀 짧게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40분이네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심장 중심의 사람들, 가슴 중심의 사람들이 사업 잘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사업을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수다 떨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부담감이 없죠. 근데 남자들은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뭐하러 듣나, 커피 마시고 또 이상한 그러니까 일과 관계없는 얘기를 할 텐데 이러면서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파트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알아듣는 것 같아. 근데 다음번에 들어보면 저 안 했는데요. 이런 건 그분이 네트워크 쪽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이분한테 신경 쓰는 거를 좀 자제를 하든지, 아니면 그분이 관심 있어 하는 다른 분야 쪽에 같이 얘기를 하든지 좀 방향을 바꿔야 돼요. 지지부진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절했다면, 만약에 내가 네트워크를 얘기를 했는데 거절했다면 절대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다른 얘기 하세요. 다른 얘기. 이런 거 좋아요. 그럼 뭔 얘기해요? 난 사업 급한데 사업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업으로서 얻을 수 있는 얘기들. 그러니까 여기 약사님 안 들어오시죠? 약사님하고 약사님이 한 분이 컨택이 됐어요. 약국에서 일하시니까
연봉은 좀 있으시죠. 그런데 정말 바빠요. 약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근데 그분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분을 만나면 사업 설명을 못 하겠어. 보상 플랜, 마음이 바쁘니까 벌써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게 보여요. 지금 점심시간 끝나고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약사님, 우리 이러지 맙시다.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귀에 안 들어올 거니까, 우리 몇 시에 끝나세요? 그때 5시 반에 끝난대요. 그럼 우리 저녁 먹으면서 같이 얘기합시다. 그리고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요.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노후에 여러 나라 여행을 다니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행. 저 4월 달에 되게 나트랑 가요. 어디지? 베트남. 베트남 나트랑 가요. 어떻게 가요? 회사에서 보내줘서 갔죠. 그랬더니 대박. 너무 부럽다. 이번에 뭐 나트랑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여행을 돈 주고 가본 적이 없어요. 대박, 진짜요? 그거 어떻게 가면 돼요? 쉬워요, 생각보다. 자,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번에 대화가 보상 플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벌써 눈동자가 딱 바뀌더라고요. 그 얘기만 했어요. 여행 가는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1+1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데려갈 수도 있다. 물론 애인 말고 그 가족들 이렇게 데려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그 얘기만 한 거예요. 그 얘기만.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왜? 그 다음번에 할 얘기가 또 바닥나잖아요. 다음번에 또 뭔 얘기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딱 그 얘기.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밤이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자, 조만간에 한번 또 같이 식사해요. 좋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하고 이게 소원해졌다 하더라도 나를 기억할 때, 그 사람은 다단계하는 사람 치고는 참 사람이 좋았어 라고 이미지로 남죠. 그럼 진짜 그분이 저랑 이제 인연이 안 돼서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 그분이 시간이 나서 네트워크를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그분이 누구를 찾겠냐고요. 저를 찾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세요. 원래 인간이 그런 거니까, 사람이 그런 거니까. 그렇다는 거죠. 제가 좀 사족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수요일 라방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서 제 경험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을 만날 때 제가 진짜 많이 못했던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요.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럴 것 같죠? 저희 파트너들은 다 압니다. 만나면은 말도 못하고 쭈뼛쭈뼛 서 있는 거, 그런 거. 근데 저도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워요.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밤늦게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좀 더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윤지영 대표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쭈뼛이라뇨. 저렇게 눈이 하회탈같이 생기신 분이 저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벌써 나는 당신한테 관심이 많아요 하는 눈으로 웃고 계시는 분이 저러면 안 되죠. 네, 감사합니다. 가장 행복한 생각을 하시면서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